하늘 위에서 이런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지니까 그 후 폭풍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했죠. 그런데 이 쿠르스크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There are reports today that a North Korean general may have been injured. Can you confirm that they've engaged in combat or confirm that report? I can't confirm the report on a North Korean general officer. I think you said being injured in the battlefield. But that being said, where they are positioned, they are absolutely fair target. 쿠르스크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10,000명이 집결해 있는 현재 최격전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 언론 얘기는 북한의 고위급이 다쳤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그 김규호 보좌관님. 네. 뭐 사실 근데 북한의 장성이 투입된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3명의 북한군 장성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중에 2명은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지내는 김영복, 리창호 부총참모장이고 나머지는 작전처장을 맡고 있는 신금철이죠. 이번에 사실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가운데 고위 장성이 다쳤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인물이 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신금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그 2명의 장군들은 별 3개짜리, 즉 3스타 장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이런 전선,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는 쿠르스크 가까이에 그들을 둘 이유가 없고요. 작전 교리상 사실상 이 북한군, 이 쿠르스크에 파견되어 있는 12,000명의 북한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신금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 3명의 이름을 공개할 때부터 본인들은 이 3명의 북한군 장군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그들을 마땅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는데 그 수단을 갖자마자 바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약 10발에서 12발에 달하는 정말 많은 미사일이거든요. 10발에서 12발에 달하는 스톰 섀도우를 쏟아부음으로써 일격에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난번에 폭풍군단을 지휘했던 김영복, 리창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규혁 보좌관 말씀은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만큼 쿠르스크주에 북한군이 총 집결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군 장성이 실제로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은요, 건물이 정말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쳤을 거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당시 그 건물에는 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어떤 고위급 장교들이 대거 머물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이제 북한군 장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도 이제 다쳤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기 때문에 예. 이 신금철이라는 사람은 작전처장이고, 이 작전처장이라는 지위는 현지에 나가 있는 이 북한군의 전투적인 작전을 지휘하고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러시아군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나가서 북한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혹은 그 마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신금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미국의 고위 장성 별단 장군 중에 누군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영국산 스톰 섀도우의 포격 이후에 부상을 당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아까 지금 지나갔던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북 소식에 정통한 자유아시아 방송 얘기는 북한군이 드론 조작법을 몰라서 추락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그 관련 화면 먼저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Далекобійні дрони свого власн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У нас тепер є довгий Нептун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김대영 의원님, 예. 실제로 이거는 미 자유아시아 방송의 얘기인데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이 드론 조작법을 몰라서 실수로 소속 부대에 추락했다. 동료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 조작이 얼핏 보면 쉬워 보이긴 해도 사실 조작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제 야지에서도 많이 뛰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야전 부대에서 북한에 있는 실제 야전 부대에서 얼마만큼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예. 아마 지금 러시아에 간 대부분의 병사들이 드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 실수로 인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향후에 진짜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저런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북한군이 말로는 드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여기지만 이런 준비들이 아직 덜 됐다라는 게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속 부대 드론이 추락하면서 좀 다쳤다. 오히려 그 북한군이 그 북한 내부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실명이 공개된 3명의 장성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봐야 될 게 김구엽 보좌관님. 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신금철 소장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무인기 드론전에 좀 그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여전히 북한에서 대표적인 드론 부대를 지휘했던 장성이 같지만 아직도 좀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드론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의 드론은 대부분 이 장거리 드론이거든요. 즉 장거리를 날아와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폭발물을 싣고 날아와서 타격하는 형식의 드론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드론 조종사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서 뭐 탱크라든가 참호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매우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즉 굉장히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드론들입니다. 그리고 또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 조종사가 직접 그 고글을 쓰고 그 드론의 이동 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제 조종을 끝까지 그 조종 스틱이라고 하죠. 스틱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도 전쟁 초기에는 드론을 가지고 활용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완전히 통달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드론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루는 수준만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사실 많은 민첩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많은 숙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또 이제 사용하면서 이 전장이 지금 현재 쿠르스크 전장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 그 참호와 참호 사이 거리가 200m에서 300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밀도 자칫하면 아군 진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혀 숙련되지 않은 북한 병사들이 드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병사들 입장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저게 러시아군 드론이어도 상당히 겁먹을 것 같습니다. 저걸 북한군 병사들이 조종한다고 했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뭐 규합도 안 되고 북한을 뭐 용병 취급해서 인종차별도 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예 이번에 실전에서 드론 조작법 몰랐고 실수로 소속 부대에 추락했다. 동료 다수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그 쿠르스크 지역 여러 격전지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전쟁 상황 하늘에선 저렇게 전면전 양상 땅에서도 러시아와 북한군의 여러 쉽지 않은 정상들이 공개가 됐다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행사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준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유압식인가 저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진수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종의 무기 쇼케이스, 우리 북한이 무기 이렇게 잘 만든다, 러시아 빨리 사가서 뭔가 투입해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도 또 한 번 열렸어요. 그 구정처장이. 근데 보니까 이게 정확히는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행사인데 모자이크 없이 거의 뭐 열병식처럼 북한이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그 전시된 양상이 좀 크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첨단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데 반해서 북한이 어제 그 공개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조밀하게 무기들을 어떤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정된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많은 무기를 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러시아 자체 무기만 가지고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고 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들을 만약 러시아가 사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는다라면 러시아 전황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러시아 측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를 한꺼번에 총집결해서 보여줬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우리가 무기도 이렇게 잘 만들고 있고 파병도 하니까 러시아와 이렇게 밀월 관계를 좀 더 계속해서 강조한다. 김구엽 보좌관님, 어제 저희가 정확히 이 시간에 파병의 대가로 뭐 사자 한 마리, 곰 2마리 줘서 북한 내부에서 탐탁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병의 대가가 방공망 장비, 대공 미사일, 석유 100만 배럴 이상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뭐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병사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동물만 주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지원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방공망 장비 그리고 특히나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석유 100만 배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뭐 기름을 다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이 여러 가지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이라든가를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그 기름을 공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조차도 러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이 100만 배럴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10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즉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밀월 관계가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협력으로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파병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이 천일을 기점으로 뭔가 분수령을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북한군 내부에서 이제 드론 조작 미숙으로 사상자가 냈다는 얘기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최첨단 미사일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